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걸프만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에 고립된 여행객들은 하늘길이 열린 주변국으로 이동하면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만 무스카트에서 방준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른 새벽 공항 카운터 앞에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현장에서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두바이에서 국경을 넘어온 여행객들입니다. 하늘길 봉쇄가 이어지면서 육로를 통한 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이미 오만까지 오는 건 다 이제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택시 우버를 통해서 이제 오만 국경까지 왔고, 국경에서 또 이제 택시로 환승을 해가지고 이제 공항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렵게 국경을 넘었지만 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해 재차 발이 묶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진 누구도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It was a situation with so many panics, so many anxiety and tension because we didn't have the flight to come back to Italy. No, I never slept. 2 days, never slept.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두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이 불에 타는 등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유조선과 항만시설 타격도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건너가는 게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이. 자고 있으면 어제 아래 새벽에도 반대로 아파트 쪽에서 떨어지는 게 우리가 건물이 조금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이란과 미국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전면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습과 봉쇄가 이어지면서 현지에선 하루라도 빨리 중동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 속 필사의 탈출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접경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인접 국가들은 국경을 걸어 잠그고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방준혁 기자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걸프만 국가들과 지중해 인접 지역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미군 시설뿐 아니라 민간 시설까지 타격하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간혹 있지만 특히 밤에는 폭격이 심해서 다들 지금 상황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란의 반격에 가세했고 걸프만 국가들도 무력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충돌이 주변 세력까지 얽히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영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nnocent people are dying. We are border country with Iran. So war can dangerous to us.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이란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에 이란과 국경을 맞댄 튀르키예는 접경지 검문소 3곳의 출입을 차단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Many of our bookings they think so canceled. Economy is maybe not good as Turkey. We accept it. And then this time worse, another problem. 이스라엘과 이란은 물론 중동 주요 국가들의 하늘길 통제가 이어지면서 항공편 취소와 지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로 중동 전역이 거대한 불안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와 항공편 차질 등 확전의 파장이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습 이후 이란의 무차별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유럽 주요국들까지 중동 내 자국민 보호와 영내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의 항구에서 정비 중이던 미국 선적 유조선이 공습을 받고 불에 타오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이란 공격을 이어가며 테헤란 등 곳곳의 기관과 병원 등에 공격을 가했고 이에 맞서 이란은 영내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군 본부에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동 최대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의 무인기 공격이 가해진 것은 걸프 국가들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인기 충돌 전 요격됐지만 걸프 경제의 생명줄을 겨냥한 중대한 사태 악화 행위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저항의 축이 중동 주요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등 무차별 보복이 이어지자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6개국에서도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미군은 중동의 여러 국가가 미군을 위해 대공 방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도 공습이 이어지는 등 전방위로 확전하는 양상입니다. 2024년 11월 맺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도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군사 개입에 선을 긋던 유럽도 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영내에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드론 발사 능력을 발원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습이 걸프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주요 공항이 잇따라 폐쇄되고 민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대형 호텔 인근에 드론 잔해가 떨어지며 폭발합니다. 공항 활주로 옆으론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이란의 잇따른 보복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 국가들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허브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항공편이 대거 결항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외교장관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이란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거라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군사적 충돌로 영내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내 상황이 내전이나 장기 무력 충돌로 번질 경우 대규모 난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I feel a little bit insecure because we can be the next target. There may be some big migration from Iran to Turkey. It is going to be another crisis maybe for Turkey.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현지 임직원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황 악화에 대비한 단계적 철수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보복과 맞대응이 현실화할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스탄불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의 심장부 핵시설이 피격됐고 전 세계는 3차 5.1 쇼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 전쟁 이면을 두고 기획된 시나리오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이번 전쟁의 배경 관련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게 수십 년간 설계해온 시나리오의 결말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입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무력 공격이 철저히 기획됐다 이런 의혹입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92년부터 이란이 5년 내 핵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30년 넘게 국제사회에 이런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예. 사실 이게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 실체 없는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이 개입하게끔 만들었던 그 사례와 판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의 임박한 공격 징후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하메네이 암살로 보복을 유도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빌려서 숙적을 청소하려는 이스라엘의 대리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격의 정당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일 정당 방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한마디로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메네이가 사망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친 거다. 과거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지 않았으면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작전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격의 근거가 된 임박한 위협이 정말로 실제로 있었느냐를 두고는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발언을 번복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부 내부에서도 메시지가 좀 꼬이는 모양새예요. 예, 루비오 장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예상이 됐고 그래서 이란이 보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미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개입이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인상을 준 건데요. 이게 미 본토 우선주의 지지층 그러니까 마가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랬군요. 결국 루비오 장관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압박했을 정도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미국의 안보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지지층을 달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로 불리는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전이 상당히 치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비밀 지하 핵 복합단지 민자대해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곳은 핵무기용 핵심 부품을 개발하던 곳으로 의심받던 곳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년간 핵 과학자들을 추적해서 시설의 지하 지도와 정확한 좌표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걸 실제로 탑재한 전략 폭격기가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미군에 따르면 딱 사흘 만에 이란 내 목표물 1,700곳 이상을 공격했고요. 상상 초월의 화력인데요. 미군은 현재까지 잠수함을 포함해서 이란 선박 17척을 격침하는 등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압도적인 이 미국의 무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꽤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어떤 가성비 소모전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의 방공망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계산입니까? 네, 이른바 진흙탕 전략인데요. 이란은 대당 3천만 원 정도인 비교적 저가의 자폭 드론 수천 대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미군은 한 발에 60억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비해야 하는데요. 가격 차이만 보더라도 200배에 200배. 달하는 전형적인 소모전입니다. 그렇네요. 비싼 미사일을 고갈시켜서 방어 체계를 구멍내겠다 이런 계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비축량은 충분하다. 미사일 비축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면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요. 장기전 시에는 미국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이란의 반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복의 화살이 이스라엘 본토를 넘어서 주변국 미군 기지들까지 직접 타격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보복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란 혁명 수비대는 텔아비브 이스라엘 국방부 본청을 타격했고요. 카타르의 미군 기지도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외교 공간 인근까지도 드론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기지 정보를 수집하던 이란 간첩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고요.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서 또 무력 충돌이 정보전으로까지 확산하면서 확전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이번 전쟁의 목표로 정권 교체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내부를 흔드는 쿠르드 카드가 거론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미군을 보내서 더 많은 피를 흘리기보다는 현지에서 대신 싸워줄 세력을 키우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바로 이란 정부와 앙숙인 크루드족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 이들에게 무기나 정보를 줘서 내부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아예 정권 교체에 있다라는 걸 숨기지 않고 있죠.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차기 지도자로 찍어준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나 또 이란 내부의 숙청 과정에서 대안 세력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guess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We don't want that to happen.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밖에서는 미국이 압박하고 또 안에서는 반정부 세력을 밀어주는 이른바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새 판이 짜이기도 전에 이란 지도부가 후계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하메네이 사후 닷새만인데요. 차남이 차기 지도자로 지명될 것이란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베일에 쌓여있던 그림자 실세이자 혁명 수비대가 지지하는 초강경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이란의 군사적 대응은 이전보다 더 호전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사상 첫 부자 세습이기 때문에 내부 반발도 전국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낸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되든지 제거 대상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이란에 보냈습니다. 그랬군요. 자, 경제 파장도 좀 짚어볼 텐데 저희가 잠시 후 퇴근길 머니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제 경제 또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예상해 볼까요? 네, 일단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곳 해협의 폭은 딱 34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바다로 나가는 원유의 3분의 1이 여기를 지납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목구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될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이란은 우리가 유조선 10척 넘게 불태웠다 이렇게 밝히면서 봉쇄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원유의 70% 정도를 이 해협에서 수송하는 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을 투입해서라도 유조선을 호송하는 등 호송 작전을 검토 중이지만 금융시장의 이런 패닉을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불안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어느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에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투매 양상이었는데요. 이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공포에 주식을 막 내던졌습니다. 기름값은 배럴당 $100 선을 위협하고 있고 또 산유국 이라크까지 감산을 선언하면서 불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에 유럽 가스값은 이틀 만에 5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차 오일 쇼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뉴스로 계속 보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각국의 엑소더스죠. 탈출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무사히 좀 대피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동 현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민을 탈출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엑소더스로 그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 체류 미국인 9,000명이 이미 귀국을 했고 현재 1,500명에서 1,600명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군 수송기까지 동원을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전세기를 투입해서 긴박한 철수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끊긴 테헤란발 중국행 티켓 한 장에 무려 6억 원이 달할 정도로 지금 일부 노선이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국민 140여 명의 신변을 모두 확보했고요. 버스를 이용해서 육로로 인접국에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870명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이란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